때만큼이나 아주 건강한 그런 후반기를 보냈으면 하고요. 루이 하치무라입니다. 하치무라. 네. AD와 함께 샌안토니오전에서 첫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치무라가 아주 성공적인 레이커스 데뷔전을 치렀어요. 빅윙 자원입니다. 혹자는 뭐 빅윙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빅윙입니다. 왜? 키가 큽니다. 일단 6m 8인치고요. 팔이 깁니다. 롱이죠.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키 큰 거고, 그리고 윙에서 뛸 수 있습니다. 윙에서 뛸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나요? 자, 윙에서 캐치앤슛, 스팟업슛, 또 윙 바깥에서 3점 라인 바깥에서 치고 들어가서 드리블 드라이브, 그리고 또 스팟업 공격, 이런 것들이 윙 공격이에요. 하치무라가 빅윙이 아니면 누가 빅윙입니까? 발음하기 진짜 너무 어렵다.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하치무라는 빅윙이 맞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로스터를 두껍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또 하치무라는 아직도 어립니다. 20대 중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행보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하치무라가 왔을 때 하치무라는 나는 옛날부터 로스앤젤레스 너무 좋아했어. 일단 일본에서 9시간밖에 안 걸리고 나는 옛날에 코비 브라이트의 팬이었어. 이런 스피치 능력도 지니고 있고, 또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되자마자 하치무라에게 누구를 붙여줬느냐? 필 핸디 어시스턴트 코치를 붙여줬습니다. 필 핸디 하면 현재 어시스턴트 코치 가운데 가장 감독이 될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연봉도 세고, 그리고 필 핸디 어시스턴트 코치가 오프시즌 때 트레이닝 캠프나 이런 걸 열거든요. 그 내용들 한번 보세요. 인사이드 있고 유튜브 되어 있는데 진짜 잘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스피치 능력, 동기부여 능력, 정말 진짜 잘 터세요. 정말. 제가 좀 약간 좀 교양이 떨어지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정말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하치무라처럼 자국 팬들한테 악플 받고, 그 다음에 또 워싱턴 위저즈로부터 사실상 선택을 받지 못하고 여러 부침이 있었잖아요. 동생들은 하치무라의 동생도 일본 자국 농구 팬들한테 진짜 완전 인종차별 당하고 이런 부침이 있었던 인물에게 필 핸디처럼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존재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치무라도 충분히 레이커스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레이커스 한 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초반에 레이커스 동료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시즌 초반에 르브론 제임스가 별로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고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던 르브론처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소통으로 한 팀이 된 레이커스고, 지난 포틀랜드전에서 30점 차로 역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한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30점 차가 아니라 2쿼터 득실 마진 만 30점 차였어요. 2쿼터 득실 마진 만. 그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NBA 75년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두 번, 세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경기였는데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 얘기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팀이야.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나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AD의 복귀와 함께 앞으로 레이커스의 상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물론 그 이후에 열렸던 홈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지고 완전히 진짜 유체이탈한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이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AD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하치무라가 새롭게 가세했죠. 이럴 때 가장 바뀌는 게 라커룸 분위기입니다. 야, 우리 한번 할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지금 서부 컨퍼런스 스탠딩 봐봐, 별 차이 안 나. 자, 이런 위닝 멘탈리티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런 조직력을 갖출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이커스가 과연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캔드릭 넌 다음 너다. 뭔가 약간 라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치무라 트레이드 매물로 레이커스를 떠나게 된 캔드릭 넌. 그런데 이 다음 트레이드 매물은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패트릭 베벌리가 유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자, 레이커스는 로스터의 강화를 위해서 1라운드 픽과 베벌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과 베벌리를 만약에 묶는다면 굉장히 또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패트릭 베벌리만 그냥 패키지가 아니라 패트릭 베벌리만 한다면 레이커스의 트레이드 규모는 크지 않겠죠. 블록버스터 딜보다는 소소한 딜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벌리와 1라운드 픽을 좀 함께 채우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베벌리는 지금 꾸준히 트레이드 목록에 올라와 있고, 레이커스가 만약에 1라운드 픽을 쓴다면 블록버스터급 딜을 원할 테고, 단순히 베벌리를 통해서 가드진을 보강하겠다, 이런 보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베벌리가 이제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포인트 가드 진에는 패트릭 베벌리 이외에 러셀 웨스트브룩과 데니스 슈로더가 있긴 합니다만 또 사실 포인트 가드 스팟이 2명만으로서 끌고 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벌리로서 다른 슈터만 데려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베벌리로 다른 백코트 진 보강을 원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패트릭 베벌리만 단독으로 트레이드를 한다면 그냥 베벌리급의 또 다른 유형의 가드진을 영입할 수 있겠지만 베벌리와 1라운드 픽을 묶는다면 1라운드 뭐 보호픽이라도 묶는다면 뭐 비보호픽, 보호픽을 떠나서 그렇다면 뭐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늘어나겠죠. 뭐 카리스 르버트도 있을 거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될 거고 그리고 또 뭐 조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게리 해리스 같은 선수들이 있을 텐데 이게 사실 베벌리와 1라운드 픽을 묶어서 데려오는 게 참 애매할 겁니다. 1라운드 픽을 다발로 묶어서 그리고 나서 훨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거지 1라운드 픽을 따로 쓴다? 1라운드 픽 여기다 쓰고 1라운드 픽 여기다 쓴다? 이건 저는 레이커스가 최악의 수를 두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벌리 단독으로 트레이드될 가능성은 있지만 베벌리와 1라운드 픽 한 장을 묶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보얀 보고드라비치. 이제 이마 라인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실력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이 보고드라비치에 대한 엄청난 루머들이 뭐 진짜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레이커스는 아직도 보얀을 포기 안 했다. 그래서 보얀을 데려오기 위해서 1라운드 로터리 보호픽을 내줄 생각이 있다라고 했지만 디트로이트는 비보호픽을 원한다. 당연하죠. 보호픽과 비보호픽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이제 간극의 차이가 제법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보얀을 진심으로 원하는 레이커스가 이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커스가 필요한 건 슈팅이죠. 레이커스의 슈팅은 3점 성공률, 성공 시도 개수, 그 다음에 3점 성공 개수 전부 다 20위권 바깥이에요. 즉 슛을 못 쏘는 팀입니다. 근데 보얀은 어떻습니까? 일단 수비할 때 사이드 스텝은 느리지만 사이즈로 털리진 않아요. 그래서 즉 키가 큰 슈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얀 보고드라비치의 슈터치는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또 내가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밖에 있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벤치에 있을 때 보얀 보고드라비치는 로포스트 터치도 가능한 선수예요. 단순히 슈터가 아닙니다. 단순한 슈터였다면 평균 20점 못 넣죠. 그것도 유럽에서 온 선수가. 운동 능력도 평범한데 그래서 보고드라비치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사실은 판매자보다는 구매자의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지갑의 돈의 금액을 훨씬 더 키울 수 있죠. 그렇다면 오케이 1라운드 비보호픽 콜 해서 보고드라비치를 데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블러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보고드라비치 쉽게 안 팔 거야. 라커룸에서 리더 역할도 잘해주고 있고 젊은 선수들 성장도 도모하고 있고 실력을 봐. 이런 식으로 지금 부풀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고드라비치에 대한 굉장히 값비싼 금액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는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과 이제 오스틴 리블스입니다. 리블스는 현재 부상 중이고 웨스트브룩은 부상 없이 잘 뛰고 있는데요. 일단 웨스트브룩은 식스맨 포지션으로 완벽히 적응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이 경기력을 선보이다가도 한 번씩 또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도 하죠. 이게 웨스트브룩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기복과 오르내림은. 그런데 일부 루머에 따르면 트레이드 하지 않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훨씬 다운된 금액의 레이커스와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러셀 웨스트브룩이 지금 이런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에도 불구하고 식스맨으로라도 뛸 수 있는 건 연봉 때문이에요. 연봉이 많기 때문에, 연봉이 높기 때문에 그 선수를 벤치에 박아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써야 연봉값을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웨스트브룩이 내가 여기서 금액 다운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달러의 계약을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는 겁니다. 트레이드하기도 용이하고. 웨스트브룩이 현재까지 왜 트레이드가 안 됐겠어요? 레이커스가 너무 사랑해서 웨스트브룩을? 아닙니다. 몸값이 너무 크고 덩치가 너무 크고 트레이드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런데 웨스트브룩이 금액을 다운시키고 내가 한 뭐 100억짜리 선수가 된다.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죠. 그걸 웨스트브룩이 모르겠습니까? 이 바닥에 생리를 다 긁어모으고 알고 있는데 저런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웨스트브룩의 등번호처럼 0%라고 보고요. 오스틴 리블스 역시 레이커스가 잡을 핵심 선수다.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과연 오스틴 리블스가 얼마나 원할지가 문제죠. 알렉스 카루소가 사실 레이커스에 남고 싶었지만 레이커스는 알렉스 카루소에게 그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알렉스 카루소 사례를 남기고 싶지 않겠죠. 더구나 레이커스는 오스틴 리브스가 원래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2라운드에서 뽑으려고 했던 선수인데 레이커스가 리브스에게 너 드래프트 안 하면 우리가 너랑 투웨이 계약 맺을게, 우리가 너 데려올게 라고 해서 데려온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드래프트로 뽑은 만큼이나 공을 들였던 선수예요. 그리고 농구를 잘하죠. 똑똑합니다. 머리가 비상해요. 이런 선수를 내보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레이커스의 로컬 팬들을 굉장히 열받게 하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어떤 식으로든 리브스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최대한 눌러 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라펠링카 단장입니다. 네, 이제 가로로 된 후디 입었는데 펠링카 단장은 우리 팀이 차근차근 성장한 걸 바라보고 싶지 않다. 우승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틱스와 함께 17번 우승을 각각 기록을 하면서 공동 1위에 올라있죠. 최다 우승. 18번째 우승을 위해서라면 모든 자원을 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 2장을 쓰는 딜, 2007년과 2009년 1라운드 픽을 쓰는 건 무조건 우승을 위한 딜이어야만 한다. 이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1라운드 픽 한 장 한 장 따로 쓰거나 혹은 한 장을 베벌리에게 붙이고 한 장을 로니오카 사사에게 붙이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2장을 빡 붙이고 3옵션으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혹은 빅3에 준하는 그런 선수를 데려오는 대회만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라펠링카 단장의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1라운드 픽을 써서라도 선수 보강할 거야. 우리 루이 하치무라 데려오는 거 맞지? 2라운드 픽 3장 썼잖아. 1라운드 픽도 쓸 수 있어. 다만 우리가 당장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딜에 이 픽을 쓸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라펠링카 단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스피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라펠링카 단장의 이야기대로 픽을 쓰면서 선수를 데려올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이상 레이커스 관련 소식을 정신없이 들여다봤습니다. 굉장히 소식이 많은데요.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다양한 팀의 소식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